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아까 21분 도시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도 의료 복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구독 경제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요. 저는 박영선 후보가 21분에 꽂혀가지고 21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대부분들이 대형이고 큰 것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서울시 보건의료센터라든가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라든가 한번 21분 안에 들어가는 거 잠깐만 설명해 줘 보시겠습니까? 네. 네. 그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이제 21개의 그 거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에 가면 내가 급할 때 동네 주치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병원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병원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일일이 내가 감기 걸리면 내과 가야 되고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야 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동네 주치의가 딱 보고 이분은 지금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해서 그 21분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그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로 모시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특히 장애인 또 어르신 이런 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앉아서 이 헬스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헬스케어도 구독 경제로 하겠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내 몸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이제 원스톱 헬스케어 그런 개념이고요. 또 하나 질문하신 게 뭐였죠? 또 하나는 보건의료 데이터 보건의료 요거만 먼저 제가 헬스케어를 얘기하셨으니까 네. 그거만 바로 여쭤보면은요. 네.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미사 요구들을 많이 동원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거 의료 민영화 하자는 거 아닙니까? 아니죠. 아니죠. 왜냐하면 이게요. 절대 아니죠. 대형 병원들이 필요하다. 하여튼 이름을 바이오 헬스 센터라고 했지만 이거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겠다. 근데 저희가요.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제가 것 조금만 같아요. 설명을 하고 얘기해야죠. 네. 왜냐하면 저는 네. 이 부분에 제가 이걸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었습니다. 저는 아니 이분이 이걸 이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가? 왜냐하면은요. 머리 하얘지시는 지금 서울에 조금 천천히 하얘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는요. 네.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1차 진료에서 신뢰도를 높여서 네.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형 종합병원으로 자꾸 가는 그렇죠. 것 때문에 네. 의료 보험비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1차 동네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주치 제도도 도입하겠다. 이런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기본 핵심입니다. 근데 그 핵심을 완전히 도외시하시고 그다음에 21분 안에 대형 병원 위주의 이런 바이오 헬스를 만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그거는 이해를 좀 전초전으로 잘못하셨네. 어떡하죠?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. 대형 병원이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거죠. 대형 병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또 그 동네 주치의가 이제 1차 진료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차 진료 기관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려면 이 대형 병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합니다. 근데 이 데이터 공유를 그럼 어디서 할 거냐? 서울시가 공공을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겠다. 이런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의 영역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데이터 공유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암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걸렸다 했을 때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이건 항암 치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. 항암 치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그 사람의 DNA에 맞춰서 어떤 약을 투여해야 이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서 데이터를 그것을 동네 병원으로 같이 서울시가 그것을 보호해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면서 같이 봐야 이분의 암 환자를 바로 고치려면 지금 항암 투여를 무슨 제약회사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동네 주치의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스킬을 하면서 지금 하겠다는. 굉장히 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이죠.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자 그러는 게 보험업계에서의 아주 오랫동안의 수건입니다. 그게 뭐냐면 이런 정보를 다 알게 함으로써 누구한테 대해서 보험은 수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거로 해서 보험업계가 사실 이런 거로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의료 민영화를 또 한 번
촉진하게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업계에서 그거는 굉장히 전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. 방향이 아니에요. 방향이 아니라 지금 네. 이것 때문에 의료협회나 공공의료협회나에서 나온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평소에 만나시는 분들이 그냥 대형 병원이나 대형 보험업계라든가 이래서 아마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. 이거는 설명을 드렸더니요. 아, 그런 거면 뭐 충분히 좋다. 왜냐하면 이 데이터 관리를 서울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. 서울 시민의 데이터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에 디지털에 그러니까 서울이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기록하게 된 것도 결국은 디지털의 힘인데요. 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그 공공기관이 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도시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입니다. 네,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것은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. 그 데이터가 제약회사하고도 이제 이렇게 그 제약회사에서 항암 치료제를 만들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제약회사하고도 연결이 되면 결국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홍릉이나 창동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. 네. 네, 그 아마 지금 가지시고 있는 논리로 보면 그게 굉장히 이건 효율적이다. 서로 간의 정보도 좀 신뢰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럴 수 네. 있다. 그런데 그게 바로 데이터로 돈을 벌고 데이터로 의료 민영화를 하고 대형 병원은 더 살찌우고 동네 병원은 더 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시작이다.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. 여태까지 제주도의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. 그거 하나가 뚝이 터지면 의료 민영화와 대형 병원에 대한 게 자꾸 뚝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거 제주도 민영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.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님은 본인이 하시는 얘기에 진짜 경제적인 네. 이 시사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게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이고요.